예, 자, 32회로 갑니다. 32회차 1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오지요. 거래 가능하고 주계 가능한 특정된 물건. 자, 기억에 자, 1번이죠. 토지에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 광물 국가 거죠. 국유. 국유는 거래가 안 됩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토지니까 부동산인데 지목 관계없습니다. 28가지 지목 관계없이 개인 소유 땅이고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4번 유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아직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번지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중개할 수가 없지요. 정답은 4번 서비스 문제. 자, 2번으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한 문제 보통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 관련된 기본 정책 4가지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손해배상, 자교취득, 보수변경, 중개육성하는 사항. 자, 기억에 보수변경, 돈 문제 심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전체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 제1차관을 포함을 해서 세븐, 11 편의점에 다 모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위원장은 국장이 아니라 제1차관. 자, 리얼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로 직무 수행을 없을 때 선거한 자가 직무대행이 아니고 미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 미더덕 아닙니다. 미지직 맞습니다.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대 미지직 위원. 오케이. 그래서 선거한다든가 또 뭐 이제 시험 나오기를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 1번 정답.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제. 명의신탁이지요. 부동산 실명법 민법 내용입니다. 명의신탁. 자, 보니까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같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20년도 10월 1일 날 갑과 을은 갑소유 X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을이 이거를 매수를 했나 봅니다. 예컨대 뭐 돈 10억 주고 을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땅의 등기도 자기가 받으면 돼.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지 않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누구 찾아간다? 병을 찾아서 친구야. 네 명의로 좀 등기 받아놓자. 농지잖아. 네가 농업인이니까 나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등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네 명의로 등기를 좀 받아놓자. 오케이. 자, 그래서 등기 이름을 을과 병 사이에 명의 빌려주는 약정에 따라서 등기 명의를 그렇죠. 병의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받는 거예요. 계약은 자기가 하고 등기만 친구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거예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3무효 원칙이 있지요. 영산분이 만든 실명 3가지 무효.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다음 수탁자 등기도 무효. 물건 변동도 무효. 1, 2, 3 다 무효. 그래서 등기는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을이 이 등기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은 얘한테 있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등기 받을 수 있는데 등기가 친구한테 가 있죠. 무효 등기를 일단은 뭐 한다? 말소 지우는데 소유권이기 위해서 말소 청구하니까 얘를 뭐 한다? 대위행사에서 말소를 대위행사에서 지워서 회복시킨 다음에 이전 말소가 있다. 자, 기억합니다. 기억에 갑이 병명의로 이전 등기 해주면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X. 이전 등기 무효.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돈은 여기다가 줬는데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만약 if 만약에 얘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는 말이 딱 나왔다면은 팔고 받은 돈은 부당이 되니까 돌려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처분했다는 말 자체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X. 자, 디귿에 을은 갑을 무엇을 해서 대위해서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맞는 거예요. 그죠? 디귿. 디귿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랬어요. 옳은 걸 찾으랬나요? 정답은 3번의 디귿. 나이스. 기본형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자, 4번으로 갑니다. 그 밑에 분묘기지권 민법 내용이네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등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자, 2번 언제까지 갑니까? 세상 끝날까지 남의 땅을 쓸 수 있고 공간적 범위는 분묘가 깔린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변의 공지, 빈 땅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 자, 3번 지문. 일시멸실은 멸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말. 새로운 권능은 인정되지 않아요. 기존 묘를 그대로 둘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합장으로 더 모시거나 쌍분을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처분형이죠. 지로지급 의무가 있다 하는 거.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묘를 여러 개 설치합니다. 자, 그래 놓고 묘를 철거하겠다, 이장하겠다, 특약도 없이 토지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을 쪽에서는 뻔히 묘가 있는 것을 보고 밑에 깔린 땅만 샀어요. 그죠? 그때는 철거를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어, 을이. 그래 놓고 나중에 묘를 철거하라 그러면 된단다? 안 돼. 신의식에 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갑은 그대로 을 땅에다가 자신의 묘를 계속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분형으로 인해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대신에 묘는 둘 수 있는데 지료는 준다, 안 준다? 준다. 토지 사용 대가. 지료는 줘야 돼요. 토지 사용료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지료 지급 의무는 있는 겁니다. 얼마를 준다? 몰라. 자, 그래서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합의가 되면 합의를 가고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 겁니다. 자, 포인트. 언제부터 인정된다? 성립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하는 거. 자, 의무 없다. 5번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표시 광고 모니터링. 아이고 쉬워라.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우리 개공이가 물건 광고할 때 광고 실명제 이름을 씁니다. 누구 이름을 쓴다? 개공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소공의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보존의 이름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보존의 이름도 꼭 명시해야 한다. X.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허위 매물 광고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에는 허위 매물 500 이하 과태료. 부당한 광고해서도 안 되고 위반 시에 500 이하 과태료.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거고 모니터링 종류는 두 가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 기본은 분기별로 하는 거. 분기별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 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다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6번으로 갑니다. 집합건물법 민법이네요.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 집합건물법.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바로 보실게요. 아파트 지하실은 공유죠. 공유. 그죠?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실 다 공유. 자, 그래서 전원의 공유이니까 따로 구분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전유 부분 301호가 주거로 분양됐습니다.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다가 301호 주택으로 주거로 아파트 분양 받아놓고 거기다가 상가 들어가고 뭐 도박장 하우스 개장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3번. 구분 소유자는 3대1호 주인이죠. 구조상 전원의 공유에 제된 건물 부분, 복도 부분이겠죠. 자, 복도 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301호 처분하면 복도는 따라가는 거예요. 처분의 일체성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복도 지분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죠. 오케이. 자, 4번.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 전유부분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지 사용권 301호 구분 소유자 밑에 깔린 대지 사용권. 자, 301호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복도 공용 부분하고 대지권이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칙은 처분 일체성 때문에 구분해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규약으로서 규약이 뭐예요? 그렇죠? 아파트 주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규약으로 딱 만들지. 정서로서 정서, 규약 이런 것으로 문서화 딱 시켜놔가지고 대지권 쪽에서 있잖아. 요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 요거 우리 잘라서 팔기로 하자. 이런 거 그거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건물이 있다. 건물 밑에 깔린 요 대지권, 건물의 사용에 이바지되는 요 밑에 깔린 땅은 분할이 안 돼. 근데 필요 없는 요 귀퉁이는 잘라서 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규약으로 잘라서 팔자 달리 정한 경우는 대지 사용권을 요쪽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없다 했으니까 4번 X. 5번. 일부만의 공용이다. 명백하다 그러면 그들의 공유가 돼 있죠. 백일동 복도는 백일동 주민들의 공유인 것이지 백이동 주민이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죠. 주상복합인데 상가 있고 그용 주택만의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들만 쓰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만의 공용은 그들만의 공용에 속한다. 맞는 말. 틀린 것은 4번 X.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직원 이야기. 아이고 쉬워라.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고용관계 종료가 됐어요. 왜 종료시켰을까요? 열받아 잘랐겠죠. 열받아서. 그래서 열흘 내에 종료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 시군구청에서 이 직원이 진짜 자격증이 있느냐? 이 직원이 실무교육 받았느냐? 소공이다. 실무교육 받았느냐? 진짜 자격증이 있느냐? 지들이 따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자격증 교반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서 지들이 알아서 확인하더라. 자, 3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죠? 15조 2항. 그래서 직원이 중개업무 하다가 뭔가를 잘못하면 사장님이 잘못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 추정한다. X. 본다. 같은 말로 간주한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틀렸습니다. 보존을 고용하고 고용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4번 그냥 X예요. 자, 보존이 되고자 할 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굳이 순서를 적어 본다면 직무교육 받고 나서 보존으로 이제 고용을 하러 가겠죠. 자, 직무교육 받고 나서 나 일할래요 라고 이제 고용 청약하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네. 일도 잘하겠네.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 다음 일을 하겠죠. 업무 개시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 고용신고해야 돼요. 그죠? 고용신고. 고용했습니다. 라고 고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 일을 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교육부터 받고 고용계약 체결하고 고용신고하고 일을 시작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4번은 고용하고 신고한 후에 그 다음에 교육받으러 가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4번 X. 5번 지문.
협회 통보합니다. 그죠? 직원을 고용했다. 숫자가 늘어나지요.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next month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오,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X.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더 쉬워요. 더 쉬워요. 명칭, 벽에다 거는 거.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분사무소 설치고 확인서를 벽에 거는데 벽에 걸 때는 당연히 다 원본을 걸 거고 소공의 자격증도 벽에다 걸어야 되겠죠. 원본으로. 아닌 자, 3번에 개공이가 아닌 자는 이 명칭을 쓰면 안 되잖아요. 개공만 쓸 수 있는 명칭 쓰면 안 돼요. 아닌 자다. 그럼 어디로 간다? 1년 1천 갑니다. 3년 3천 X. 3번 X. 아닌 자 1년 1천. 대표라는 말은 공인중개사 5글자는 아니지만 유사명칭이죠. 그래서 유사명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옥의 광고물은 바깥에다 거는 광고물 간판 얘기인데 간판 실명제 간판에는 뭐를 적어야 된다? 이름을 써야 돼. 이름.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X. 자, 넘어갑니다. 쉬워요. 9번. 등록. 옳은 것을 모두 그랬어요. 결격 사유냐? 그 말이겠죠. 기억에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으로 나빠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요. 정신은 멀쩡해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등록할 수가 있다. 무엇을 구별합니까? 피특정 말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이죠. 또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이죠. 얘들은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피성년, 피한정이 아니라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죠. 그래서 등록할 수가 있다. 자, 니은의 유예 중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유예 중에서 무엇만이 결격이에요? 집행유예만이 결격. 그래서 집행유예는 기간이 만료되고도 플러스 몇 년? 2년간 결격입니다. 그렇죠? 집행유예 만료되고도 2년간 결격인데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가 없다. 니은 5.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됩니다. 영리조합이어야 되는데 사회 봉사 목적이나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옳은 걸 모두 찾아라. 정답은 2번. 아이고 쉬워라.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법인인 개공이가 할 수 있는 것 몇 조만 할 수 있다? 법제 14조만 할 수 있는데 14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 데 있습니다. 중관상 기분 경경 중개업자 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가볍게 좋아집니다. 쓰기도 민망할 만큼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이고요. 시험도 계속 반복입니다. 중개업에다가 임대관리 등 관리 등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부서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주택하고 상가 건물의 분양 등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개공 대상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공제 업무는 여기에 14조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 11번. 물건 설명할 때 설명사항하고 전속일 때 공개할 사항 공통된 것을 찾아라. 자,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물건 설명 뭐합니까? 기권 공법. 공법을 2차에서 기권 포기하시면 시험 남은 기간 수백일 동안, 그렇죠? 공부할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 전속에서 일간신문이나 거래점에다 공개할 사항,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똑같고요. 공법을 기권 포기하면 시험 수백일 동안 남았어요. 공부할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법이 꽈락 나오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자, 그래서 공통되는 것은 기권 공법 수백일 동안 공통되고 여기서 거래 예정 가격도 공통이 돼요. 그럼 공통되지 않는 건 조세, 취득조세는 설명사항에만 나오죠. 여기 조세가 없어요. 자, 그럼 수수료, 복비입니다. 수수료, 중개보수도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오죠. 공시지가라는 규정도 여기에만 나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공통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의 공법, 용도지역, 기권공법은 공통, 수벽, 벽면 도배 상태 공통,
수백일도,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요건 공통. 취득조세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조세는 중개시 설명사항에는 들어가는데 취득에게 취득세 설명해야 되거든요.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에는 취득조세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되지 않는 거, 정답은 공통되지 않는 것은 리얼. 자, 공통되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이것이 기출문제니까 또 취득조세가 차이가 납니다를 정답 처리하기보다는 이제는 무엇을 정답 처리할 때다. 중개보수가 나올 타임이에요, 타임. 그래서 중개보수는 중개시 설명은 해야 돼요. 복비는 설명하는데 전속에서 신문 광고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취득조세 나왔으니까 이제 중개보수도 설명사항에는 들어가는데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이것도 꼭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업자로 지방법원 가서 등록을 하겠죠.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지문. 차순위 신고를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대리업자 등록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리권의 범위 대리업자 7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뽀뽀 차차. 뽀뽀하자.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뽀뽀부터 하냐. 차차하자.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선 입부터 한번 마찰해보자. 입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요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은 내는 거, 보증은 돌려받는 거, 차순위 신고해주는 거, 차순위 포기하는 거, 우선 매수 신고 두 가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그다음 입찰표 쓰는 거, 이것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번 지문에서 차순위 신고해줄 수 있고요. 2번 지문에서 입찰표 쓰는 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차순위는 아깝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등하고 차이가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 최고 뺀 가격을 넘어야 돼. 최고가 1등에서 입찰 보증과 뺀 금액을 넘어야 돼. 그래야지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 그래야 아깝던 거예요. 아까우니까 차순위 신고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입찰표 써주는 거. 자, 보증금 돌려달라는 거 떨어졌나 봐요. 보증금 돌려달라. 자,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뽀뽀, 차차, 우선순위 입찰. 차차, 뽀뽀, 차차, 우선순위 입찰. 시험 꼭 나오고. 자, 4번에 보수 지급 시기. 1등대 해줬다. 경매 대리를 했더니 1등대 해줬다. 보수 받죠? 경매 보수. 얼마까지 받는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1%까지 받을 수 있고, 최저가 기준은 1.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언제 받아요? 시험 자꾸 나오죠? 약정 있으면 약정으로 가고, 약정이 없으면 언제 받아요? 대금 지급 기한이라 받아요. 매각 결정길이 아니고, 1등대 해줬다. 그럼 의뢰인은 법원에다 돈 내야 되잖아. 돈 내야 돼. 대금 지급 해야 되죠. 돈 내는데 경락 대금을 의뢰인은 돈 다 내고 우리는 복비 받잖아요. 경매 보수. 자, 대금 지급 기한일. 돈 내는 마지막 날. 대금 지급 기한일에, 그렇죠? 우리들은 경매 보수 받을 수 있다. 감정가의 1%, 저렇게 1.5%. 둘 중에 많은 거 받으시면 되거든요. 허가 결정기일 날에 보수 받는다. X. 언제 받는다? 대금 지급 기한일.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이보다 더 많이 나온 거 5번 지문. 사장님은 직접 경매장에 직접 출석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소공이나 보존을 보낼 수는 없고요. 직접 경매장 가셔야 된다는 거. 5번이 사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13번은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공인전자 문센터에다가 보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 두 개입니다. 확거 거래계약서하고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 두 개입니다. 확거 이 두 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토부 홈페이지 링크된 사이트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 거기 들어가서 전자계약서, 전자설명서, 전자적인 서명단을 하면 자동으로 문센터에 자동 보관되고 매매할 때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되고 임대차 때는 자동으로 확정자가 보여됩니다. 개별적으로 종류적을 또 써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 딱 두 개. 확거. 그냥 확막 두 가지. 그 시스템이 그 두 개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중개계약서도
문서센터에다가 자동 보관되면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할 필요 없다. X. 이런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은 딱 두 개지. 거래계약서하고 활수 두 개만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나이스. 자, 그래서 거확 거고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거확 거 딱 나오면 서명 및 날인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할 때는 개공뿐만 아니라 담당했던 소공이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는 거.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거와 확거 문센터에다가 자동 보관되면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는 두 가지 유일한 거 거와 확거 담당 소공도 같이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같이 세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자, 14번. 14번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조절용인데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맞추셔야 되겠죠. 그죠?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30일 내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해주죠. 지정대장에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정했다는 증거로서 무엇을 준다.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는데 이 지정서에 지정대장에 국토부 장관이 뭘 적느냐 그 말이죠. 국토부 장관이 외워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자꾸 물어봐. 자, 그러면 지정 요건 갖췄다 이런 걸 다 장부에 적을 겁니다. 그죠? 찌찌상사 컴퓨터 전문이더라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네. 상사 컴퓨터 전문. 자, 그래서 지정 날짜 장부니까 지정 번호 지정 날짜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상호하고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 이런 거 적을 겁니다. 컴퓨터 용량과 성능 이것도 장부에다 기록할 거고 이 정보사업자 컴퓨터 얼마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다. 전문 자격증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사 1명 이상 고용을 했더라. 이것도 장부에 적겠죠. 5번은 필요 없어요. 그죠?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 지정 대장에다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이스. 그래서 5번 X. 그래서 장부 적는 거 찌찌상사 컴퓨터 전문. 또 나올까 싶은데 의외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통과. 말이 좀 길어질 거니까 그냥 통과할게요. 어쨌거나 야 이거는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한번 의외로 한번 난이도 조절로 툭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그게 계속 나와요 또.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구나. 뭐가 나올지 모르는구나. 출제인이 그냥 틀리라고 난이도 조절용으로 선언 문제를 낼 때는 아무거나 지엽식 막 내는구나. 그것까지 다 맞춰서 100점 맞으려면 한 번은 봐야 되겠구나. 난 100점 필요 없어요. 80점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안 봐도 되는데 이미 봤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고득점 나오더라. 자, 그 얘기입니다. 14번 됐고요. 15번을 갑니다. 15번에 손배 책임 시험이 늘상 나오는 거지요. 틀린 것을 찾아라. 중개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나 보험 들었어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보험 들었다. 보조에 관한 설명 4가지. 보장기간 내가 1년짜리 보험 들었어요. 보장 금액 2억짜리 보험 들었어요. 보증기간 협회 공제에 가입했어요. 소재지 관할국 봉천 등이 있어요. 요 4가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위반 시에는 500 아닙니다. 주의사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2번 고의로 사고를 치는데 배상 책임지죠. 재산상 손해는 중개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30조에 따라서 중개법 책임이고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같은 말로 이제 보통 위자료라고 하지요. 중개법 규정이 없어요. 비재산적 손해는. 중개법 규정이 없으니까 중개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개법의 일반법이 어디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따라 책임지는 거예요. 일반 불법행위에 따라서 책임질 때는 중개의 보증기간이 보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개법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증기간이 작동하는 거고 요거는 보증기간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공이가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2번 지문 다시 보시면 비재산적 손해도 중개법 따라 책임진다. X. 비재산적 손해는 중개법이 아니라 어느 법에 따라서 그렇죠.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3번 사무소 빌려줬더니 사고 났더라.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죠. 30조 제2항. 4번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 5번 특수법인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합니다. 일반 법인은 4억 이상, 지역농협 2천 이상, 최저금액이 서로 다르다. 맞는 말 되겠어요. 틀린 것 2번 X. 자, 그 다음에 16번.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어떻게 하느냐? 시험 늘상 나오는 거죠.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한 건지 같은 동네에서 이전한 건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차이점은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에는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등록증, 그 동네 등록증으로 재발급받아야 되고, 같은 동네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같은 동네니까 등록번호가 똑같아. 그래서 기존 등록증 들고 가서 변경교부, 주소만 고쳐서 재활용 차원에서 주소만 고쳐서 그 종이 그대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 자, 1번요. 자, 기억합니다. 자, 1번이 아니고 기억. 이전하면 이전 신고 10일,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니은에 이전 신고 받았죠? 그 동네에서 옮겼잖아요. 그죠? 변경교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등록증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없다. X. 할 수 있고, 또는 그 종이 그대로 고쳐주면은 종이가 지저분해지니까 아예 그냥 깔끔하게 재발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변경급 할 수가 없고,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등록증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기본 공식이죠. 공식. 건축물 대장이 없는 신축 건물로 옮겼다. 신축이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 이전하든 그걸 신규 등록하든 무조건 뭐가 붙는다. 대장 지연 사유서. 대장이 없다 그러면 공식. 대장 지연 사유서가 그냥 붙는 겁니다. 오케이. 맞는 말. 자, 또 공식 하나 있죠. 외국인 딱 나오면 뭘 붙인다. 스스로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법인 딱 나왔다 그럼 그냥 붙는 게 있죠. 외국 법인 한국에서 영업소 등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냥 공식으로 붙는 겁니다. 대장이 없다 그러면 대장 지연 사유서를 붙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옳은 걸 찾아라? 아, 틀린 걸 찾아라?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나다.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나이스. 자, 17번 갑니다. 휴업, 폐업. 휴폐 재변 신고. 쉬운데 시험에서는 한 문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옳은 걸 찾아라. 3개월 휴업할 때 신고한다. X. 이제는 아무도 안 속습니다. 3개월을 초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는 거. 그래서 석 달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은 3개월은 초과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6개월은 초과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부득이 사유가 뭐냐? 지금 잘 나오죠. 질병징집, 질질거리고 징징거리고 치치거리고 꽁꽁거리고 끼깃거리고 그다음 임신 출산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죠. 취약, 질병, 징집에 한다 X. 질병, 징집, 취약. 그다음에 공무도 있고 임신, 출산도 있어요. 임신, 출산.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한정된다면 틀립니다. 그죠? 나이스. 임신, 출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다 부득입니다. 그때는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3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러 갈 때에 등록증을 첨부한다. 시험 자꾸 나오는데 틀립니다. 그죠?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내버렸어요. 기간 밖으로 갈 때는 내일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증 첨부한다. X. 자, 4번. 전자문서 되느냐? 시험 자꾸 나오죠? 재변전자. 재개나 기간 변경 신고 둘 다 전자 가능합니다. 재변전자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 X. 자, 다시 일을 하겠대요. 5번 정답. 다시 일하겠다. 그러면 휴업 신고할 때 받아두었던 그 경우에 등록증을 돌려주는 겁니다. 즉시 반환, 즉시 반환.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더라.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지시 없이 간판 철거하는 거 서비스 문제. 사무소 완전 박살났다, 아작났다면 간판 철거하지요? 간판 띄어서 패대기 취패리. 오케이. 등록 취소. 다음 폐업, 딴 곳으로 이전. 자, 이전했다. 기존 건물 없어요. 간판 철거하고. 폐업했다. 박살났지요. 간판 철거하고.
등록 취되었다. 취패리 간판 철거하는데 일시 휴업은 철거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중개행위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요거는 이제 30조 얘기입니다. 그죠? 30조 손해배상 관련해서 중개행위 하다가 개공이가 의뢰인에게 사고를 친 거예요. 중개사고. 그러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서 중개사고를 쳤다. 그러면 의뢰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빌려줬다. 사고 났다.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두 가지 1항, 2항 배상 책임을 위해서 개공인은 사망해서 무엇을 설정한다? 보정 설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정기한도 가치 책임이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중개사고일 때에는 보정기간도 보험에서 가치 책임지는데, 중개사고냐, 안 중개사고냐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한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판사가 판단할 때에 중개의 범위를 중개 알선만 중개인으로 봅니까? 알선과 관련성 있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도 다 중개사고로 봅니까? 관련된 행위도 다 중개사고로 본다는 거.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갈게요. 소속된 상태에서 등록까지 하면 이중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된 상태에서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늘상 나오는 거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이냐 그 얘기인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그와 확거 서명 및 날인을 한다는 거. 그래서 서명하거나가 아니라 서명하고 and 그리고 날인도 해야 합니다. 자, 5번 질문.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아무런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5번도 X.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까지 보고 쉬었다 할게요. 20번 문제. 자, 약간 이제 요거는 당시에는 참신했던 유형이었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처벌이 비율의 형태로 처벌되는 거. 아닌 걸 찾으라. 1번. 토지거래 허가 없이 무허가로 계약했다.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다. 배제 잠탈했다. 확정무효. 깜빵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을 할 때 비율로, 벌금은 비율로 처벌할 수가 있죠. 비율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외국인 낙가무라가 외국인 취득에 대한 특례상의 허가를 안 받았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천년기념물 보호구역, 그다음에 야생생물 생태경관,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인데 이 허가를 안 받았다. 2년 2천이죠. 외국인의 혀가 좋아하는 치킨, 둘둘 치킨 2년 2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죠. 비율이 아니에요. 정가 한도 2년 2천, 정가죠, 정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이 아니단 말이에요. 정답은 2번 정답. 자, 3번. 부정허가 2년 30%이고요. 1번하고 3번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4번, 5번도 같은 거예요.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거짓 신고했죠. 가격을 거짓말했다면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10% 이하의 뭐다? 과태료. 자, 이것도 10% 이하 비율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율이 아닌 거 정답은 2번 정답. 자, 좀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